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6개월 이내에 어떤 일을 좀 하게 되실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부담의식 같은 거를 갖게 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의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합격이나 승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R&D 사업을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게 합격이 되면서 뭐 이제 정부 기관이라던가 연구단체랑 좀 같이 코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부담과 책임감이 늘어나는 그런 유래의 어떤 일을 하게 되신다. 뭐 이런 예시를 좀 들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공모전을 냈는데 거기에서 합격 소식이 오게 되면서 이제 내가 낸 시나리오가 작품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협의와 조율을 좀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승인이 동반되어서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요. 이제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에 뭔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아니면 연구 개발 계획서 이런 거를 내셨을 때 좀 승인이 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좀 1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나 협력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혼자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손붙잡고 좀 같이 협업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일인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끼게 되시는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다라고 해서요. 이게 좀 잘 돼야만 여러분들한테도 득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좀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부담을 좀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여회 일이다라고 하면 분여회 차원에서도 뭔가 신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무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는 제가 아는 바가 거기까지라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승인이 동반이 되고 협력과 조율이 좀 필요하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엮여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서 어떤 책임과 부담감을 느낄 법한 일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을 하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경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실제 뭐 입찰 보셨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B2B나 B2G 사업 하시는데 입찰이나 경쟁 비딩 같은 거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따내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를 해오시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 거기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로망도 조금 녹아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B2G 사업을 좀 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입찰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제안서를 냈는데, 이겼는데, 그 제안서 내용에는 어떤 나의 로망이나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요 포인트를 내가 한번 가지고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적인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나의 사심, 내가 해보고 싶었던 무언가가 녹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연구 개발 계획서, R&D 신청서 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낼 때는 사실 내가 뭐 론칭하고 싶다, 뭘 내보이고 싶다, 이 연구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다, 이런 등등등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분명히 뭐 어필할 포인트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그 분야를 재미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자동 식물 관리기 뭐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해서 상용화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식물 관리라던가 뭐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내가 아이디어도 있었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으로 이겼다. 좋아하는 것으로 승리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딱 의지가 되게 강하시다. 나 이거 진짜 잘해봐야지. 끝을 봐봐야지. 나 여기서 성공해봐야지. 이걸로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봐야지라고 좀 너무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승인이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거를 잘 해낸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라고 인지를 좀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좀 느끼시는데 거기에 거는 기대감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좀 힘이 빡 들어간 느낌들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 일을 좀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도 좀 귀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이 걸고 있고요. 내가 여기에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된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단기전이 아니라 좀 장기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긴 해서요. 이게 뭐 승인이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일이 진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는 반년이라던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는 3년, 5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다, 임팩트 있는 일이다, 기회다 이렇게 좀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가 맞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점으로 나의 어떤 삶의 향방을 확 바꿀 수 있어. 이게 가능하다. 내가 이걸 잘만 하면은 내 인생이 180도 좀 변할 수 있다.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연구 성과로,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뭔가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좀 하신다라고 해요. 좀 작게 오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나의 커리어 전환이라던가 나의 앞에 비전이 좀 달라진다던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던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의 개념의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내서 이룩하는 어떤 성과, 성취에 대한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돈도 성과, 성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사업적인 성과를 내놓는다, 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아니고 저는 직원이에요. 뭐 정부 사업이나 R&D를 관리하는 연구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이력이 크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 임팩트를 주게 되고 레퍼런스가 생기면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너무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얼마나 얻어가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대우, 대접,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것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조언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미숙해도 좋으니까 일단 도전하라, 시도하라. 겁나고 두려운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요. 준비가 잘 된 채로 시작을 할 필요는 없다. 나의 아이디어나 구상 그 자체로 첫 발을 띄워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늘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들어오는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때그때 나의 계획들 세부 조정해가면서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틈이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가셨을 때 오히려 중간중간 들어오는 변수로 인해서 나의 혼란이 가중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을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얼라인 하셔가지고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가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작점을 엄청 대단한 투자를 받아서 엄청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엔 단계가 있고 그 시작점이 한미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정말 저한테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창한 일 아니에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창해질 거예요. 지금의 크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가늠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맨땅에 헤딩하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날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좀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큰 돈을 들이시거나 큰 시간이라던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투여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 할애라 어떤 투자금 같은 게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몇 억 단위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또 어떤 의미를 줄지 보도록 할게요. 돈을 만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하는 게 돈, 이럴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주는 중요도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어떤 저열함이나 비굴함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생각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분명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해요. 여기서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넉넉해져서 내가 편안해진다를 좀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베풀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2차, 3차 해서 거기서 또 성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온몸으로 체감을 하실 만한 연봉, 인센티브, 사업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내가 큰 돈을 얻는다던가 그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에 풍요로움, 안정감, 행복 이런 걸 던져준다라고 하니까 한번 잘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러분들 카드에서 좀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게 시작을 해서 그냥 잘해봤을 뿐인데 잃을 건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사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다. 이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끌려하고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서의 힌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런 풍요로움이라던가 금전적인 이득 이런 것들은 6개월 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6개월 이내에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돈을 바라볼 수 있는 자산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가지고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챌린지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나의 자신감을 믿고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챌린지인 줄 알았지만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역경이다, 이겨내야 되는 거다라고 여겼겠지만 이걸 지나가서 보면은 그게 내 인생의 어떤 기회였어. 내 인생의 어떤 후광이었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말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걸 마주하는 순간은요, 눈이 부시고요, 정면으로 못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받아들이고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나한테 들어온 어떤 따뜻한 빛이었어. 나한테 들어오는 후광이었어. 기회였어. 이런 걸 분명하게 느끼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사실은 기회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볕들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6개월 이내에 어떤 종류의 일을 좀 하게 되실지.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제안이나 어떤 가이드를 받아서 좀 뭔가를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창작과 관련이 된 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업무나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제안, 의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 누군가가 의뢰를 한 거예요. 요러요러한 목적에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좀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경한 분야고 내가 알아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거기서 학습을 거치고 열심히 하셔서 좀 뭔가 성과물을 내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얽혀져 있다 하더라도 메인으로 잡고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대신해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좀 하게 되시는 그런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 쓰는 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공동 작가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명의 작가가 이렇게 꼭지를 잡고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류의 느낌의 일을 좀 하게 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작업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내가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작업 의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작업 방식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하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공부도 해가면서 내가 쪼작쪼작쪼작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부분 내가 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이 공부하거나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테스트를 한다던가. 그래서 의뢰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몰랐던 분야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스타트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의뢰를 한다던가 해볼래요라고 제안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숙제처럼 떨어져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신 분인 경우에는요, 상급자가 나를 지정해서 주는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나 혼자 좀 해내야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나도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나한테 이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해봐. 지원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맡아서 했는데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스터디도 좀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내놓게 되는 그런 거고요. 사실 2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대학원생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논문 주제 받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논문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주제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연구 분야 정하고 해서 논문 들어가는 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 없이 하실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고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좀 심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논문이든 작업이든 내가 이겨내야 되는 일들, 이제 그런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카드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대학원생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죠. 논문을 어떻게 벗어나, 그죠? 이 그런 거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건 내 일이니까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내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만 됐던 나이니까 해야 하는 듯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어떤 평가와 보상이 분명하게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졸업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걸 해내야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한테 받게 되는 그런 의뢰. 프리랜서이시거나 작업자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주는 유혹이 조금 커요. 이걸 성공을 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명성이나 금전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베팅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서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 크게 기대되는 바가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작가다라고 했을 때는 글 쓰는 걸 의뢰를 받아서 접근을 하셨는데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진짜 한 대박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류의 글을 쓰신다던가 작업을 하신다던가 작품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클라이언트의 일이니까 받는 건 맞거니와 이걸 받아서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나한테 약속이 된 게 너무 크다던가 나의 레퍼런스가 좀 크게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좀 중요한 한 끝이 되어줄 만한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성공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너무 나한테 매력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명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일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약간 무기력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나 무기력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의뢰, 이 미션을 딱 받았을 때, 두근거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근거림과 어떤 무기력함이 좀 동반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죠. 두근거리죠. 왜냐하면 성공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 성공을 했을 때 큰 보상이나 성과에 대해서 내가 과연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 그 약간 허상 같은데 라고 하는 감정도 좀 동시에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에 굉장히 연연하게 되실 것 같아요. 미련을 못 내려놓으실 것 같다.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여기실 것 같고 이제 논문 쓰시는 대학원생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부담스럽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교수님은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고 좀 까다롭게 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마음들이, 양가적인 마음들이 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는 혼란스러우실 거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당연히 의뢰 그러하듯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놓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고 오는 일이라서 아마 받아들이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일에 거는 기대감을 내가 스스로 단도리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크게 실망하거나 울게 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 감정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려고 하고 네거티브하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미련이 제일 커요. 이 일이 강제성을 좀 띠고 오는 거긴 하지만 거절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졸업을 미루려고 하면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계속 간다. 내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나 기대감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또 잃어보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우울한 감정들을 좀 벗어나고 내가 나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명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어떤 마음의 상처나 갈피를 못 잡았던 것들, 내 마음속에 길 같은 것들을 좀 찾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 거를 의뢰를 받았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예시가 좀 쉬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직업적으로 해오고는 있었지만 쓰고 싶었던 글, 뭐 나의 어떤 이상을 표출하는 것들, 뭐 다양한 어떤 욕심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잖아요. 작업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자아 성찰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된 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뭐 나의 괴로움들이 다 오늘을 위해서 있었구나. 뭐 이런 이유를 좀 찾게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사회적인 인정, 성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 조금 잘 못 받으셨지 않았나 싶은 느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걸 좀 받을 수 있다.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내 과거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처들은 오늘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나 잃어버렸던 길의 갈피를 잡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골라주신 분들은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잘 되기만 하면 이게 맞았다. 내가 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언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과한 욕심을 처음부터 이렇게 부리시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완전 퍼펙트하게 써야지.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논문을 쓰는 단계가 뭐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가닥을 먼저 개요를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좀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업계획서 쓸 때 대표님들께 많이 드리는 이야기예요. 사업계획서가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어떤 구조나 그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춤법 검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요를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뼈다귀를 먼저 잡고 살을 붙이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앞에서부터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들 그거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부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싸우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퀄리티. 요런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여러분들 카드를 좀 봤을 때는 다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닥을 만들어 놓고 뭐 큰 덩어리 만지고 그 다음에 디테일 만지고 하는 것들이 이 방식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카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를 좀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완벽을 기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낼 수 있는지 어떤 큰 줄기를 먼저 훑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러분들 삶에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진짜 자신감을 되찾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면서 추진력 있게 나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됐던 것들인데 지금 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기 효능감을 많이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아서 내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성과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걸 딱 완성을 해서 졸업까지 하셨을 때 거기에서 오는 나의 해냈다, 성취감, 자기 효능감 플러스 알파로 사회적으로도 이제 나의 어떤 레퍼런스, 나의 어떤 학위 같은 걸 인정을 받게 되면서 힘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작가시다, 작품을 좀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명성,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셀프 크리에이션 카드가 나왔는데 나의 삶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캔버스로 보시고요. 거기에 어떤 물감을 어떻게 칠할 것인지는 나의 몫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강제성이 있게 들어오는 의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내가 그걸 붙잡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만의 색채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이다 생각을 하고 완성을 한번 시켜보시길 바랄게요. 그 작품을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삶을 그렇게 나의 창조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성취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실 일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안 하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이 없는 일? 그거를 좀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을 놨던 일을 좀 하게 되시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어. 제스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 그거 안 해요. 안 사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피드백을 주셨던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회사에서 마케팅 맡으라고 했을 때 한 거절을 6개월을 놓은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마케팅 일을 하면 다른 걸 못 하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계속 이제 거절 놓고 안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맡았죠. 맡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하시는 느낌이에요. 계속 고사를 놨던 거, 안 한다라고 했던 거, 책임 안 진다라고 했던 거, 그런 자리, 그런 일을 좀 맡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 일 자체가 좀 이 일을 해서 좋은 꼴을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예, 유난히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는 있는데 성과 보기는 어려운 일들, 좀 그런 일들을 좀 강제로 맡게 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황상 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일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6개월 이내 값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직을 하시든 상황을 피하시든 방식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꼭 하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일을 왜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 커리어의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려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기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되게 마땅치 않은데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피하고는 싶었지만 내 커리어상 아니면 나의 뭐 이직이라던가 다른 직업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 번쯤 맡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여기게 되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거절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속이 터져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맡겨놓자니 이게 마뜩치 않은 거예요. 성과나 결과물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이런 분위기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팀의 팀장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좀 내려놓고 싶어서 팀원들한테 실무를 나눠줬는데 결과물이 아무래도 안 들어와. 아무래도 이게 요상하게 들어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내가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일이 자꾸 산으로 가고 안 풀려가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지 이대로 두면은 내 커리어에도 나의 성과에도 인사평가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엔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능력이 안 돼서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기 싫었다의 개념에 좀 해당이 된다는 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부담스러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로하고 부담스럽고 이걸 다 맡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이 있는 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 결국엔 그거를 내가 주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잘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뭐 당연하죠. 이런 상황이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일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진짜 하기 싫다. 약간 요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뭐 집안일에서도 이런 경우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잘 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 퍼펙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 부담을 주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 느낌인데 맞벌이를 했는데 배우자가 뭐 집안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분담이 안 되고 종국에는 내가 맡아서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얄밉죠. 아니 나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하는데 왜 나만 집안일까지 더 부담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더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뭐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기 싫었던 것들을 좀 다시 떠맡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은 있다라고 해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못할 것은 아니며 내가 추진하면 어떤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시는 감정 자체가 좀 부정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좀 잃어보실 수 있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좀 보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돈이 될 만한 기회, 정보 이걸 좀 얻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좀 다양하게 오실 수는 있는데요. 당장에 크게 뭐 목돈이 되어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 될 만한 정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지식이나 정보, 어떤 무언가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우연히 오게 되는 기회처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진짜 내가 맡기 싫은 일을 그냥 맡게 됐어. 나는 경영지원팀인데 마케팅을 하라네? 할 수는 있지. 원래 하던 게 그거니까 하고 이제 맡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알게 됐어. 라던가 뭐 좋은 어떤 정보를 알게 돼서 내가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됐어. 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신생 업체가 생겼는데 그 회사가 너무 좋은 자리가 날 것 같아서 이직을 바라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씨앗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정일 같은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좀 전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거 아세요? 산모님 저쪽에 택지 개발 들어간대요. 막 이런 정보를 얻게 돼서 내가 그럼 그거를 한번 이렇게 발을 걸쳐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보나 돈이 될 만한 씨앗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좀 얻게 되시긴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실은 좀 피로도가 있기는 한데 이제 거기에서 좀 좋은 씨앗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나 사업적인 부분에 적용을 할 만한 무언가를 좀 얻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얻어 걸리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마 이걸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언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일을 마주하실 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잘 보시고, 내 걸로 한번 잘 만들어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싸움 같은 걸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정당한 방식의 대가와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얻게 되는 편법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빌 카드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측면을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좀 맡게 됐는데 그 일을 나름 잘 해내고 계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와 명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 정보를 얻었어. 나만 투자하는 거예요. 나만 돈 벌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조금 영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정보와 기회들을 한껏 좀 활용해달라. 근데 그 방식이 다소 편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호의와 호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제안, 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요거를 받아들이시는, 수용하시는 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일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경험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였는데 거기에서 좀 의외의 가닥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정보를 좀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들 중에 전업 투자로 전향하셔가지고 회사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를 안 다니게 되면 정보의 원천이 끊겨가지고 과거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보도 중요하고 돌아가는 분위기라던가 그 업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도 좀 동향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건데 이제 전업 투자로 가시면서 그 감각이 좀 일체에 끊기죠. 그러면 이제 투자 같은 것들도 좀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예 빠져들어서 하게 되니까 나한테 꿀맛 같은 정보가 온다. 뭐 요런 거 좋은 제안이 온다. 이직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은밀하게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 조건이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삶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돈 얘기를 중복해서 해요. 내가 키워볼 수 있는 씨앗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금전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얻게 된 정보로 투자를 해서 그게 키워진다의 개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스타트는 투자가 아니에요. 스타트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게 되시는 거, 내가 고사를 놨던 것들을 좀 갖고 오게 되는 것들, 나의 부담감으로 오시는데,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컨설턴트이신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대요. 아니면 그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다른 분야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좀 사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도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나도 잘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고요. 저는 청소 노동자예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구역으로 갔는데 너무 허드렛 일이고 이 구역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 근데 내가 맡게 됐어. 잘할 수는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들이 이 주식 괜찮대. 이런 말을 흘려듣는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는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키워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좀 독특한 카드인데요. 남들이 봤을 땐 그게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가게 되니까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라던가 남들은 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또 방법이 되는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경로가 독특해요. 잘 알려진 방식이나 남들이 다 아는 것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그게 방향이고 그게 길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무언가를 좀 발견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저 무엇을 가지고 올까가 문제잖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의 방식만으로 좀 찾아내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약간 금전적인 부분을 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좀 획득을 하게 된다. 남들이 저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도 가는 방식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알게 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고 계시다가요. 여러분들의 실속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좀 하게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원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사실은 내가 하던 일인데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뭔가 로망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뭐 마케터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케터인데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하는 분야들이 좀 다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부류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일을 좀 하게 되시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시던 사업을 하시던 다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의 바운더리 내에서 그 안에서 좋아하게 되는, 좋아하는 일을 좀 하게 되시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포토그래퍼인데 여러분들은 원래 그냥 사진 찍는 게 일이죠. 근데 그거 원래 잘하고 계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게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의 마케팅을 담당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정말
이거는 해보실 수 있어. 나 이거 안 그래도 로망이었어.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 일을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기쁘겠고, 본인이 잘하는 어떤 재주와 재능을 내가 좋아하는 걸 만나서 꽃처럼 피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타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타로를 하는데 원래 늘 하시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러스트 같은 걸 너무 좋아했어. 그러면 타로 일러스트를 그리게 된다던가 기획을 좀 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품게 되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일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내가 유독 흥미가 가는 프로젝트나 일이나 클라이언트가 생기잖아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래도 덕질을 하던 분야에 뭔가 발을 걸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조명을 만든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원래 조명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조명이라고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굿즈를 조명으로 만들겠다라고 의뢰가 와요.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나 그쪽 방면으로 아이디어가 막 미친 듯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을 하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했는데 잡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들어오는 류는 아니고요. 내가 잡게 돼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하고 싶었는데 내 눈앞에 그게 딱 띄다 보니까 이거다 하고 붙잡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 맡을 사람 했는데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야. 손 들고 저요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일을 딱 잡아서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좀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도 그 분야와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히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진과 관련이 돼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사진과 관련이 돼 있는 뭐 장치, 장비, 그래픽, 디자인 막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알고 막 하다 보니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애니메이션 제작산에 들어오면 그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죠. 딱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게 내 눈앞에 들어왔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데, 얼마나 많이 덕질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회사 내에서 봤을 때도 적임자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내가 파고 있던 일에 대해서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안 잡으면 바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눈앞에 하고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 적기에 그걸 딱 쥐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운명처럼 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운명의 배우자를 만난 듯한 느낌으로 이걸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운명이야. 난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께서 저거 내 거야 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에게 들어왔지?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어요.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질 정도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잘해봐야겠다. 긴 시각으로 내가 넓게 보고 깊게 봐서 잘해봐야겠다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충만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좋은 기회가 들어오면 우리가 약간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잘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라기보다 즐겨야지. 이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순에 맞춰서 일이 좀 잘 될까 법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일을 마주하셨을 때
진짜 나의 데스티니 막 약간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약간 덕업일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덕질을 하던 거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뭐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분야, 업계, 직무를 좀 하게 되시는 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엔터사에서 좀 일을 하는 게 로망이었어라고 하면 엔터사에서 정말 일을 하게 되고 TO가 나와서 내가 그 분야에 덕질하면서 얼마나 정보가 많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표현을 하고 면접에 합격을 하셔서 정말 운명같이 그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에 대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성덕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성공한 덕후 같은 느낌.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홀릭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뭔가 여러분들이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좀 잃어보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그냥 이제 돈도 당연히 들어와요. 이제 9번 컷 카드가 돈 잘 벌리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진짜 금전적인 부분도 정말 잘 들어오고 이 10번 컵 카드가 정말 풍요로운 행복 그 자체를 좀 의미하는 카드라서 9번, 10번 컵이 다 같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충만해진다, 행복하다, 그 내가 천국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로망 실현이죠. 로망 실현이에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금전적인 부분의 성과도 얻어갈 수 있겠지만 이 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성취를 봤다는 것 그 자체에도 굉장한 의미를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면 그건 그거대로 약간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했다로 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영위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지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두려움이 동반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근을 할 때 마냥 즐기고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동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 행복하게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케이스를 딱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금전적으로도 좋지만 그 금전과 함께 행복이 뒤따라오는 것 이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언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감이나 촉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분, 좋은 감각 이런 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내가 애쓰고 극복해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물길이 자연스럽게 트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약간 물길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방향성이. 그럼 그대로 밀려나시면 돼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뚫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밀려나면 밀려나는 대로 좋은 길이 보이고 좋은 대안이 보이고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적된 본인의 인사이트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는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 감이나 촉이 향하는 방향이 다 그건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더 날카롭게 빛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살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무 좋은 성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본 카드 중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일 편하네요. 편안하게 잘 돼요. 어떤 무리가 없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뭐 거기에서 행복도 만족감도 금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안정이에요.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나거나 좋은 레퍼런스가 쌓이거나 성공 경험을 갖게 되시면서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야를 잘해, 인정받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유명세를 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인기나 유명세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내가 편안하게 쉽게 일을 해도 성과가 난다, 뭐 이런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안락함, 편안함,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 성공을 좀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말 잘 한번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제일 부러운 덱이에요. 내가 안 그래도 잘하는데 좋아하는 게 더해져서 거기서 큰 성공을 보는데 편안하게 들어오는 수익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도 좋아지고 뭐 다 가졌어. 뭐 요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짜 잘 이어보시길 바랄게요. 대운 들었다라는 말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딱 대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좀 바라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감과 촉이 향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시거나 기회비용을 좀 주셔야 될 때는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고 마음이 끌리는 걸 선택을 하셔야지 돈이나 뭔가 더 큰 돈을 줄게 그거 포기하고 이거 해 뭐 요 지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내 마음에 깊이 끌리는 걸 하셔야 거기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게 더 잘 되는 방향 아닐까요?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끌리고 운명적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나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가지고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일을 좀 하게 되실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오신 분야인데 이제 아마 지금 하는 일과는 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전공은 사회체육학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해외 영업이다. 뭐 요러신 분들 있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했던 전공과 관련이 돼 있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사뭇 다른 일. 하지만 과거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었던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화공학과 나왔는데 실제 하는 일은 뭐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죠.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과 관련이 돼 있는 일을 좀 하게 되신다던가 이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 내 전공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결부가 되어서 조금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경영학을 전공을 살려서 뭔가 회사를 간다 했을 때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에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헬스 트레이너로 전향을 했던 거야.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내가 나의 체육관을 만들게 되면 나도 경영자가 되면서 나의 전공과 좀 핏이 맞는 일을 좀 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게 좀 쓸모가 없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와서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전공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전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취미로 좀 오랫동안 뭘 배웠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해오신 게 있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요즘에 교육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막론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내가 계속 공부를 해오고 미련을 둬오고 근데 쓸모가 없네, 지금에 와서 내가 쓸데가 없네 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시작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재밌겠다라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었다. 내가 이거 아이디어가 원래 있었다. 이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래 전공은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프로그래머로 살았는데 실제 내가 하는 직업은 뭔가 화원을 할 수 있죠. 식물을 키운다던가 예, 뭔가 그런 걸 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식물을 좀 하고 화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막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걸 실행을 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밌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흥미를 끌만한 어떤 주제가 생겼는데 그게 촉발이 돼서 그럼 나 한번 이거 해볼까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처음 시작 자체가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떤 창대한 목표가 있으셨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스타트는 굉장히 사소한 아이디어였다, 사소한 마음이었다, 흥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의 지금의 운명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크게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듯한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가 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타로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전공 타로가 어딨어, 그죠? 이제 타로가 처음에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해지고 해서 유튜브를 만들게 되고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엄청 큰 기대감을 갖는다던가 뭔가 단기적으로 성공해야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일단 장기적으로 일단 내가 씨앗을 심어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그리고 큰 기대나 뭔가 엄청 성공할 거야, 이걸로 내 인생이 막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이제 잘 키워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뭔가 단기적으로 엄청 폭발적인 성공을 해가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요런 류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요. 1,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또는 어쩌면 나의 평생 직업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한 느낌들이 있어요. 흥미로써 시작을 했지만 그게 뭔가 들뜸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걸고 있으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안 될 때 들어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면은 없으신 걸로 보여져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일단은 생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업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생업을 좀 바꾸려고 하는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볼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내 삶의 확장을 이뤄볼 수 있다. 더 큰 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삶의 반경이 좀 넓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 것처럼 원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래는 프로그래머야, 개발자야, 이걸 전공을 했어. 내가 나 정도면 플랫폼 만들 수 있거든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쪼작쪼작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나름 괜찮아. 유입도 있어. 점점 이제 입점하는 가게도 늘어. 그래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걸 키워볼까라고 접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좀 확장이 되고 나의 생활 반경이나 삶의 품 같은 것들이 커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동수를 좀 끼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수는 좀 확정되는 이동수예요. 뭐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옮긴다던가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보다는 점점 더 상향 조정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당장에 돈이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된다. 내 업무의 품이 커진다. 나의 가치가 커진다. 이런 개념들에 좀 해당이 돼요. 물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확장해주는 분위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조금 머지않아서 내년쯤 되면은 당당하게 대표님 소리 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듣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사업체 규모가 좀 많이 커져서 1년 사이에 내가 직원을 30명을 채용하게 될 정도가 됐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굵직하게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약간 여러분들 느낌이 뭐가 있냐면 자잘하게 간다라기보다는 굵직하게 가는 느낌은 있어서 그 포인트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누굴 이기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차분히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 고찰하고 깊이 있게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들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 업계에서 짱을 먹겠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나의 갈 길에 제대로만 가면 된다.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오고 생각을 해오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에 잘 적용하는 것 요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카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나만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을 볼 때 경쟁자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카드에서는 경쟁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가치관, 내 머릿속에 있었던 아이디어의 현실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가 되면 주변의 시장이나 경쟁자도 봐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요. 주변 상황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내 거에 집중하는 거, 내 거를 잘 만들어가는 거, 내 거에 신경 쓰는 거 이런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또 어떤 의미를 줄지도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큰 금전적인 이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구조를 세우는 거에 좀 해당이 돼요. 또 이제 제가 펜타클 왕 카드가 나오면 항상 비즈니스 모델, BM 같은 걸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 펜타클 왕은요, 구조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확립한다, 사업체를 갖는다, 내가 뭐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명하게 루틴한 수익을 좀 가져다 주고 사업적으로 성공과 성취를 볼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는 사람 옆에는 잘 되는 사람과 잘 되는 자본이 같이 붙어요. 카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자본이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굵직한 사업체를 가지고 가시는 듯한 느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품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나 사업이 특히 여러분들은 뭔가 직무나 업무의 개념보다는 사업의 개념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굵직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잔돈을 벌어들이는 일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싼 걸 많이 판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큰 서비스나 제대로 된 거를 한 번 팔아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해당이 돼요. B2B나 B2G 같은 느낌에 조금 더 핀이 맞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러분들이 막 동동거리면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자동화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수익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이 보여서 아마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이 리딩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분야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관심 있게 봐오고 정보를 접하고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계절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좀 안 돼, 내가 공부했던 게 쓸모가 없었어 라고 여겼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드디어 그것들이 움트는 시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요,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하듯이 여러분들의 운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내가 배워놨던 거, 내가 정보를 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땅에 씨앗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추웠던 계절이니까 움트지 못하다가 이 시기를 만나서 드디어 그것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만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게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때는 씨를 뿌려놓은 거거든요. 계절이 안 맞아서 아직은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훈풍을 맞이하면서 언 땅이 녹으면서 씨앗들이 물기를 머금고 꽃을 피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성기가 좀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풍요를 좀 안겨다 주는 흐름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잘 맞이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퀸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6개월 이내에 좀 길죠, 리딩이. 여러분들께서 꼭 하게 되시는 일 봤는데요. 좀 중요한 일이나 여러분들 인생에 임팩트가 있을 만한 일을 좀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딩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그려보시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